그지? 너무 촉박하게 왔어. 준이야, 너도 책 먹고 왔어. 알고 있어?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아깝죠? 줘야지. 자, 뭐 할 거 있어? 원래 쌤이 순서상 수학 2를 마저 하고 수학 1 소진을 시키라고 했는데 이번에 중간고사에 수학 1이 좀 들어간 학교가 있어서 살짝 바꿔서 수학 1 어차피 5모전은 다 끝날 거야. 다 끝날 건데 수학 1을 이번에 숙제를 좀 해줄까 해줄 거고 그래서 놀면 안 되니까 수요일부터 왠지 학교에서 그 야특부 같은 경우에는 뭐 앞쪽에서 그 소원을 하고 있잖아. 그치? 수학탑 수학탑 하나? 그치? 수학탑 앞에 하고 있으니까 수요일 쪽을 안 했을 거 아니야. 숙제요? 아니 수학 1 하고 있어. 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끝까지 시험 범위잖아. 끝까지 시험 범위인데 그러면 앞쪽까지 다 하고 있는 중이잖아. 지금 아 지금 끝났어? 그럼 뭐부터는 상관이 없겠네. 그죠? 그냥 그러면은 뭐부터 하지? 진도 다 끝난 상태라는 거네. 그러면 상황감식부터 할까? 상관없겠죠 여러분들. 어차피 다 끝낼 거예요. 다 한번 수능 특강을 자 여러분들이 아마 그러면 보자. 요새 그 수학 1 풀고 있는 거 지금 다시 풀어야 되는 거 시급하니? 다시 급한 상황이지. 그 포트폴리오 수행이냐? 나영이는? 빨리 풀어야 되지. 수업을 빨리 하긴 해야 되지. 그러면 전차등록부터 내니까 순서는 상관없어? 뒤쪽에 안 되어 있지 않아 보통? 그지? 수요일부터 할게. 수요일부터 줄 테니까 일단 여러분 놀지 마시고요. 네. 넘겨주세요. 주민이로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박시환이 거 하나 챙겨줘 나영아. 하나 더 줄게. 이번에 5, 6강 숙제 나갈 거니까 그리고 놀지 마시고 틈틈이 풀어주셔야 된다. 미리 다 줄까? 넌 나중에 따로 받아가. 약학권 이렇게 가져가고. 자, 오늘 해야 될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수업부터 하고.
중복 수업 다시 풀고 문제 보면서 오답하고 있나요? 또 해도 오답 막 생기죠? 그죠? 또 생기는 거 오답 정리 다시 제대로 해놓고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졸려라.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라. 그리고 오늘 할 거 숙도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첫 주제. 일단 먼저 첫 한 시간은 수능에 꼭 나오는 속도와 거리,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정리와 이 부분에 대한 홀수부터 한번 싹 풀고 짝수는 숙제로 나갈 거니까 여러분이 요거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할게. 조건부 확률 혹시 풀어왔어? 조건부 확률 아직 안 풀었어? 그러나 질문 걸 만들어. 알겠죠? 네, 먼저 여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 첫 한 시간은 먼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성 수 오답 정리하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오답 정리하고 이렇게 할게. 알겠죠? 수능 특강 오답 정리 뭐부터 할까? 일단 지난 숙제부터 먼저 할게. 도함수 활용 1번이랑 확률이죠. 맞아?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못한 거 각으로 조슬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게요. 자, 그럼 졸리시는 분은 빨리 미리. 그리고 맞다. 이것도 너 조사하자. 자, 우리 20일 날 저는 학원 오는 거 아시죠? 입시로 모의고사 있다. 입시로 모의고사 있고, 네, 그 내신 대비가 급하신 분은 제하고 오셔도 괜찮다. 도혁이가 시간 조사가 안 됐거든. 주민이 10시, 민재 10시. 그 다음에 도혁이 일요일 날 2시. 가능해 이번 2시. 그 다음에 나영이 2시. 그 다음에 윤서 2시. 서준이 10시. 지우야. 유찬이 2시. 유소문이는 그때 딴 거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시환이 2시. 자, 혹시 변동사항 있습니까? 자, 나이는 착해. 선생님이 직접 그거 모의고사 만든 거라서 시험 보면 괜찮을 거야. 특히 학통은 다 맞을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다 맞으면 정말 기쁘다. 여러분 이때까지 공부한 거 다 맞을 수 있게끔 쌤이 만들었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우는 지금 20일 그 모의고사 보러 올 수 있어? 4월 20일? 내신을 해야 될지 모의고사를 볼지를 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내신을 해서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를 안 보는 걸 할까 그러면 알겠어. 모의고사를 안 그래서 내신하는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모의고사에 응시하면 되겠고요. 강의실은 우리 일요일 토요일 날 하는 데 있죠. 그 큰 강의실 그쪽이 아마도 그 덕후 모의고사를 보는 애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 옆에 보면 좀 강의실에 또 작은 게 두 개 더 있죠. 네, 거기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20일 날 오는 거 혹시 뭐 변동사항이 있거나 오는 시간이 바뀌면 쌤한테 카톡으로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신에 5월 2일 5월 2일은 그 휴무입니다. 대신 5월 6일은 수업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바꿔서 5월 3일이다. 아니, 5월 3일 토요일인가? 그러니까 토요일이 무슨 요일이죠? 무슨 일이죠? 3일 맞죠? 네, 3일날 수업이었고 화요일날 수업이 있어.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5월 3일날은 수업이 없다. 그리고 화요일은 빨간 날이지만 수업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도 참고로 네. 이거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야착부가 수요일부터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에 그 내신을 안 챙기는 나영이가 나올 수 있나? 아니면 그날은 내신 챙길 건가? 그래서 근데 수가탐이 수요일이니까 목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야탁부는 제 생각에 화요일 날 오지 마시고 수요일 날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그게 첫날이죠. 둘째 날인가요? 아, 그러면 낮에 올 수 있죠. 네, 내신이니까 저녁에도 저녁 수업 말고 낮에 오는 거 어떠세요? 수가탐 그거 수원 공부하러 하고 쭉 풀고 모르는 거 증명하고 괜찮아. 수요일 오전. 네, 오전 말고 오전에 학교 갈 거고 오후에 한 3시쯤 괜찮아? 그래서 그때는 3시로 화요일날 안 오고 야탑은 3시에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혹시 됐나? 됐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됐고 그리고 혹시 그러니까 내신을 안 챙기더라도 그 시험 기간에는 만약에 수학 수업이 있는데 전날에 다른 과목 공부를 해서 못 나오는 사람 손주세요. 민재. 그 민재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내신에 관계없이 정규 수업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일이 시험이 있든 말든 저희는 정규 수업을 진행한다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시험 기간에는 그때라도 시험 내신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그때 수학이 있으면 못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다른 안 나온 것만큼 다른 데 나와서 채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민재가 며칠부터 며칠이지? 시험이? 4월. 뒤에 안 나? 그러면 선생님이 날짜를 보고요. 민재가 그때 시험 주간에는 못 나. 그러면 그때는 나올 수 있어. 시험 주간이 토일을 껴 안 껴? 안 꼈다고. 안 꼈어? 토일은 안 꼈고 그러면 상관없을 것 같고 그럼 그때 이제 혹시라도 만약 못 나오게 되면 다른 요일에 금요일 같은 날에 혹시 나올 수 있어? 네. 만약에 그 주에 못 나오면 그렇게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한 번 더 나올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내신에 관계없이 오는 거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됐죠? 자, 시작해보도록 하자. 자, 선생님이 속도, 가속도. 자, 여기 속도, 가속도. 자, 오늘은 여기 빨리. 요 프린트는요, 수능에 꼭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한 번 풀어서는 안 되고, 내가 공부하다가 계속 이 단어를 약하다 하면 쌤한테 계속해서 선생님이 속도와 거리 파트 숲을 주세요. 숲 주세요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고, 사람마다 여기가 괜찮게 잘 하는 친구가 있고, 여기가 유난히 약한 친구들도 있어. 그러니까 쌤이 개념 정리 해줄 테니까 잘 듣고, 여기는 반드시 중복하고 가야 돼요.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 자, 그래서 위치와 속도라는 걸 해볼게요. 위치와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자, 먼저 이게 미분이라는 단원에서 배운 개념이 있고 적분이라는 배운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이 사실 몇 번이지? 40번째 여기 40번부터는 미분 파트고요. 40번 이선이 적분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거꾸로 진행할 건데 기본적으로 좀 잘할 거라서 금방 하지 않을까 싶어. 자, 일단 처음부터 쭉 가도 되겠지? 여기는 개념 좀 간단한 편이라 쭉 가면서 풀면서 질문 나오면 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누지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편리할 수 있도록 그 빈 공간을 만들어줬어. 네, 수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 P가 있어. 자, 물체 P가 있고 이때 물체 P의 위치. 자, 위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수직선상 움직이다가 이 친구가 오래 멈췄어. 그지? 그 위치를 오라고 해. 그 위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이 물체가 노이 좌표라고 하죠.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위치란 물체가 운동하다가 네, 좌표. 자, 그런데 이 아주 오래된 수능 문제에는 이 지면에서부터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문제 있었어요. 자, 이때는 우리가 이 친구의 위치를 뭐라 하겠어? 지면에서부터 뭐가 돼? 높이겠죠? 아시겠어요? 물론 지면에서부터 땅을 뚫고 내려가. 그럼 마이너스 개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뭐 높이라는 것도 위치가 되겠습니다. 수직선 이렇게 이렇게 수평으로 운동하는 물체가 있고 수직으로 운동하는 물체가 있는데 이렇게 운동할 때는 높이라는 개념이 좌표 그리고 위치라는 개념과 동일한 개념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물체가 움직이는 좌표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위치를 일반적으로 XT라고 하죠. XT. 그 다음에 속도는 VT. 그리고 가속도는 AT.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개념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평균 속도. 자, 평균 속도를 물을 때는 시각이 주어진다. T, 시각이 A에서 어디까지 변한다? 네, B까지 변한다. 라고 했을 때, 네,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하는지 써보세요. 우리 마음속으로 써보세요, 먼저. 맞는지.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합니까? 평균 속도를 먼저 5분의 뭐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5분의 시간의 변화량분의 무엇의 변화량? 뭘까요?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무엇의 변화량? 네,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물리에서는 거꾸로 읽죠. 변위 뭐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이게 이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쌤보다 아무 성 없이 더 받아 적고 하면 안 되겠죠? 나보다 먼저 쓰는 저희가 뭘 쓸지 여러분이 자, 그 B와 A를 어디 넣어야 돼?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위치 함수에 넣어야지. 그지?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개념이 평균 속도의 개념입니다. 자, 이 평균 속도는 현재까지 자주 나오진 않지만 이게 우리가 배운 평균 변화율하고 동일한 개념이니까 우리가 동일에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꼭 생각해줘야겠다. 됐나요? 속도. 자, 속도 앞에 생각할 때 말이 뭐야? 순간 속도지. 자, 속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VT라고 나타내고 속도는 우리가 얘들아 그 미분계수가 평균 변화율에 뭐였어요? 극한이었죠. 극한. 그런 것처럼 속도도 이걸 알아야지 나중에 속도의 부호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 자, 바로 평균 속도의 극한입니다. 평균 속도의 극한이 속도다. 속도.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누어서 극한을 보면 결과적으로 x를 뭐로 미분하니? t로 미분하죠. 우리 예전에 배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위치를 더한다. 미분한 게 속도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 됐니? 근데 여기를 좀 잘 봐줘야지 우리가 이 속도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러면 또 뭐가 있었어? 속력이 있지 않았나? 속력. 속력은 뭐였어?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 자, 선생님보다 빨리. 자, 졸 것 같으면 계속 물어볼게. 속도의 절대값. 그래서 속력에는 음수가 없다. 속도는 음수가 있는데 속력에는 음수가 없다. 속력. 됐니? 자,
자, 그리고 여기서 얘기 안 했는데 여기 엄청 중요한 별표가 간다. 여기 수능에서 나왔다. 속도는 반드시 연속이다. 이걸 알려주지 않아. 반드시 연속이다. 속도는 반드시 연속입니다. 자, 우리가 수능에서 나온 것 중에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이렇게 달리 나왔어요. 0에서 A까지. 이때는 B가 FT고 T가 A보다 클 때는 이때는 너는 GT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새끼가 연속이다, 아니다 아무 말 안 하더라도 아, 너는 속도구나. 속도는 반드시 연속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속도는 연속입니다. 저기에 상수 하나 붙이고 연속인 걸 이용하는 문제가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잊어먹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속도는 연속입니다. 연속에서 가정된 함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한다. 자, 그 다음 두 물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하기 전에 자, 속도의 부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속도의 부호. 속도의 부호. 자, 속도가 양수다가 뭐니? 얘들아. 속도가 양수다. 자, 속도가 양수다가 무슨 뜻이고 속도가 음수다는 무슨 뜻이고 속도가 0이 된 건 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속도가 양수가 뭘까? 속도가 양수가 뭘까? 주민아, 너무 피곤해. 저기 가가지고 부스에 가서 자고 와. 20분. 네? 20분 정확히 자고 와. 잠을 못 깰 것 같아. 저기 우리 잘만한 소리 있어. 수면실 있어. 독서실에 가면 알파, 베타, 감마 중에 감마 독서실 있어. 한 4칸밖에 없지. 거기다 문 잠그고 들어누워서 자. 너무 졸릴 땐 차라리 그게 더 공부도 속도가 양수다. 속도가 양수다. 이게 무슨 뜻이야? 뭐라고? 지우야? 속도가 양수다 무슨 뜻이야? 속도가 양수다는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정확하겠다. 조금 더 정확하게. 속도가 양수다. 얘들아 무슨 뜻이야? 자,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 쓴 거야. 괜히 쓴 게 아니야, 이게. 잘 봐. 속도가 평균 속도의 극한이야. 시간의 변화는 항상 뭐야? 플러스잖아. 그치?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얘들아, 누구 때문에 속도가 양수가 되는 거야? 바로 무슨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이 양수야. 알겠니? 그러니까 속도가 양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네, 위치 변화량이 양수야. 이 위치 변화한 양이 양수라는 뜻인데, 근데 위치 변화가 한번 보시다시피, 자, 여기 수직선이 있어. 자, 내가 2에서 얘들아 5로 갔어. 그러면 위치 변화량이 얼마야? 5 빼기 2, 3이죠. 우리가 위치 변화량은 뭐 빼기 뭐라고 그래? 쪽부에서 나오잖아. 나중 위치에서 뭘 빼니? 처음에 위치를 뺀 게 위치 변화량이야. 따라서 위치 변화량이 양수가 나오려면 2에 있다가 5로 간다는 말은 어느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니? 양의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아시겠어요? 그럼 내가 지금 2에 있다가 어디로 갔냐면 이제는 마이너스 1로 갔어. 그럼 이 친구는 위치 변화량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빼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3이야. 이거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돼. 마이너스 3. 그럼 이건 뭐야? 이거 왜 그렇게 됐어? 네, 나중 위치가 마이너스 1이고 처음 위치가 2잖아. 얘가 어느 방향으로 운동한 거야? 네, 음의 방향으로 운동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 이 아이의 속도가 양수다는 건 무슨 뜻이냐? 결과적으로 얘가 의미하는 건 양의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 어느 방향? 양의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 그리고 일종의 우리가 이 운동을 전진이라고 보시면 되죠. 앞으로 가고 있다. 알겠어? 내가 이 아이가 앞으로 가고 있다 라는 뜻이야. 앞으로 가고 있다. 되냐? 이게 속도가 양수다. 그럼 당연히 속도가 음수다는
그럼 반대가 되겠죠. 네. 이 아이는 음의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음의 방향. 그러니까 뒤로 가는 거야.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고 있는 거야. 음의 방향. 후진을 하고 있다는 뜻이야. 후진. 앞으로 갔다가 이제 뒤로 가는 거야. 아시겠어? 자, 그래서 속도가 0이다는 언제 우리가 속도가 0이 되지? 속도가 0이다는 언제입니까? 자, 속도가 왜 0이야? 멈췄잖아. 맞지? 야, 멈췄어. 정지를 얘기하겠지. 정지. 그지? 그런데 반드시 정지할 때 잘 가. 자, 가다가 멈추고 가. 이건 운동의 방향을 바꾸진 않았죠. 하지만 가다가 후진을 하려면 반드시 멈추고 나서 다시 후진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지? 사람이니까 걸어가는 거지. 가다가 안 멈추고 아싸 하고 뒤로 가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물체는요 점이 움직이거든요. 수직선상에서 점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래 갔다가 돌아오려면 이 아이에서 반드시 뭐 해야 돼? 멈추고 나서 돌아온다는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도가 0이다 했을 때는 뭘 바꾼다? 그 유명한 뭘 바꾸나? 운동의 뭐?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반드시 이 친구가 속도가 0이 된다. 됐어? 그런데 운동 방향을 바꿀 때와 안 바꿀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여러분이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양의 방향으로 갔다가 음의 방향으로 가니까 속도가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겠죠. 가다가 멈췄다가 또 가는 거는 아니죠. 아시겠어요? 얘는 반드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이때 중요한 거. 얘는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어 안 된다. 잠어 안 된다. 수능 필수 문항이니까 잠어 안 된다. 자,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반드시 VT가 0이면서 뭐가 일어나야 돼? 네, 부호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 부호의 변화가 반드시 있다라는 걸 기억한다. 일반적인 정지하고 좀 다른다. 됐어? 그리고 현재 최근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최고 높이에 다르다. 자, 우리가 수평선 운동이 대부분 다 지금 시험에 문제로 나오고 있고, 수직으로 움직이는 아이들이 시험에 아주 옛날에 나오고 현재 안 나오고 있어.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면이야. 지면에서부터 얘들아, 자, 이 물체를 던져. 그러면 퓨 갔다, 그죠? 퓨 갔다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딱 멈추고 핑 하고 내려오죠. 그죠? 그래서 이때 최고 높이에 달하는데도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속도가 0이 되고, 당연히 이것도 운동 방향은 저절로 바뀌겠죠. 최고 높이에 도달했으면 절로 운동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속도가 0이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자. 빨리 하고 끝날 거니까 개념 되게 간단해. 30분이면 끝나. 끝나면 맨날 까먹잖아. 그러니까 쌤이 이 내용을 올려놓을 테니까, 유튜브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쳐가지고 까먹을 때마다 계속해서 머리에 넣어야 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야. 자, 내가 여기 속도 함수가 있어. 속도 함수가 있어. T고 VT야. 자, 속도 함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볼 수도 있어. 자, 다음. 이 물체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간 몇 번입니까? 자, 질문. 자, 운동 방향을 바꾼 건 몇 번입니까? 자, 이제 손 들게 합니다. 자, 운동 방향을 바꿨다. 하나, 둘, 5개. 손 들어. 운동 방향. 자, 4개 다 손 들어. 4개. 3개 다 손 들어. 손 안 든 사람 봐라. 양손 들어. 꼼짝 마. 쏠 거야. 몇 개야? 자, 일단 여기서 얘들아 굉장히 중요한 거, 이 친구는 시간은 반드시 무슨 수다? 음수입니다. 얘들아, 시간은 반드시 전학계나 시간은 양수입니다. 이걸 가지고 알겠니? 뭐 0은 될 수 있겠지만 0 이상입니다. 여러분 왼쪽을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가려야죠. 맞아? 왼쪽은 절대 내가 어떤 순간에도 VT의 그래프를 그렸다면 왼쪽은 죽여야 되는 거야. 알았어? 자, 반드시 요 부분만 그려라.
요 부분만 근데 이거 애들 그렇게 까먹는다. 진짜 중요합니다. 사실 이 모든 시작에서 제일 중요한 영순위로 중요한 건 에라 시각은 0보다 크거나 작다. 그런데 대부분 출발 이후에 뭐 몇 번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출발 이후라고 말하면 이 등호도 안 들어가죠. 출발 이후에라고 얘기했을 때는 등호도 안 들어갑니다. 이것도 뭐 제거해라. 제거. 양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수. 출발 이후에 2번 만났다. 알겠냐? 왼쪽 그래프 보시면 안 된다. 몇 개 있어 이제? 하나, 둘, 셋 있죠? 3개인데 이 친구는 부호의 변화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지. 그러니까 이 친구의 운동 방향은 3번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냐? 자, 이 아이가 자, 이 넓이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1이다. 얘가 3이다. 얘가 2다. 얘가 2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봐봐. 자, 우리 속도 물론 좀 이따가 나옵니다. 속도를 자, 여기 시간을 정할게요. 여기를 1초, 3초, 4초, 여기 5초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다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지 않나? 맞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웨이트를 만약에 여러분이 0부터 1까지 적분했다고 치면 이게 뭐겠어? 이건 그 다음 달에 했지만 이게 뭐야? 1 적분하면 누구야? 위치 xt 나오지. 그래서 x 뭐 1 빼기 x 뭐가 되지? 0이 되겠지? 맞아. 그래서 얘 입장에서 얘가 도함수거든? 도함수의 정적분하는 양이 뭐야? 원시함수에는 함수값이 뭐로 나와? 차로 나오죠? 맞아? 함수값에 차로 나와. 그래서 만약에 이 함수를 가지고 위치 함수라는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 것이고 두 번째 얘가 실제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도 한번 해볼 거야. 자, 먼저 운동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운동하기 한번 시작한다. 자, 이 아이가 자, 운동 보세요. 자, 출발을 원점으로 일단 정할게요. 무조건 원점은 아니지만 원점 정하면 자, 이 친구는 지금 얼만큼 자, 1초에서 뭐 했어요? 전진을 한 거야, 전진. 얼만큼? 1만큼. 알겠니? 1초에서 1만큼 전진하고 운동하다가 알겠니? 그러다가 여기 얼만큼? 3만큼 뭐 한다? 후진하는 거야. 알겠냐? 속도가 음수면 뒤로 가는 거야. 3만큼 여기서 다시 뭐? 후진. 아시겠어요? 자, 그러다가 다시 얼만큼? 다시 플러스죠? 그럼 얼만큼? 이만큼 뭐 한다? 전진! 여기서 다시 이만큼 전진! 알겠어? 딱 왔어! 이렇게 왔어, 운동을. 그리고 다시 얼만큼? 이만큼 다시 거꾸로 후진! 또 갑니다. 됐어?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그래프가 뭐야? 이만큼 후진. 그리고 나서 멈추죠? 멈췄다가 또 음수죠? 그럼 또 어때? 여기서 다시 후진! 계속 가는 거지. 이렇게 운동을 한다는 뜻이야. 아시겠냐? 네, 속도가 양이다, 속도가 음이라는 네, 그 친구들의 운동의 방향이 오른쪽 같다, 왼쪽 같다, 오른쪽 같다, 왼쪽 같다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있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이따가 나와요. 그럼 얘들아, 이 실제 움직임 거리는 얼마야?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렸네. 실제 움직임 거리는 왔다 갔다 하냐 다 어떻게 해야 돼? 더 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아이는 결과적으로 만약에 5초까지 이 아이는 5초까지 어디에 있었냐라고 물을 수 있어. 맞아. 그러면 앞으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이리로 갔다 갔죠. 맞아. 그럼 어디 위치에 있겠어? 출발이 원점이면 1초 1만큼 갔다가 그죠? 3만큼 갔다가 2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이 아이가 있는 위치는 어디야? 여기서 얼만큼? 마이너스 2라는 곳에 있겠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위치 여기서 말한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줬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참고로 이게 도함수면 자 봐요. x절편을 타고 내려와서 위치라는 함수를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도 있다. 함수로. 자, 얘 플러스니까 증가죠? 얘가 도함수니까 xt가 뭐야? 원시함수 아니야? 증가했습니다.
증가했죠? 근데 그 증가한 높이 차이가 얼마야? 여기서 얼마? 1이 되는 거야, 1. 다시 얼마? 3이죠? 맞죠? 3이면 음수이기 때문에 원시함수는 감소해야겠죠? 그러면 3만큼 감소하죠. 요 높이만큼 3만큼 떨어졌다가 다시 이만큼 뭐하니? 여기서 이만큼 다시 올라오죠? 됐나? 이만큼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이만큼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XT의 그래프도 여러분이 그려낼 수 있다. 알겠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VT와 XT는 원시함수와 도함수의 그 차이. 도함수와 똑같은 얘기야. 이해됐어? 됐나? 자, 그래서 운동방향 바뀌는 이야기를 하도록 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오래 들으면 졸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그냥 쭉 해볼게요. 3. 치고 되죠? 자, 머릿속에 빨리빨리 넣어야 돼. 그래야지 프린트가 빨리 풀려. 프린트 풀면서 개인적으로 푸는 시간 줄 거니까.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5번은요. 5번은 얘들아, 두 물체의 PQ가 자, 두 개의 물체의 PQ가 있는데 얘들아, 이 P와 Q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이거를 어떻게 여기다가 한 줄로 표현할 건지 생각하세요. 요까지가 미분입니다. 근데 여기 이거 미분 설명하니까 이게 아까 적분 여기 나오는 바람에 적분까지 써봤는데 자, 얘들아, PQ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무슨 뜻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뭐야? P가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Q도 뭐야? 양의 방향으로 가고. 맞지? 이거 음의 방향으로 가면 같이 음의 방향으로 가고. 이야기 아니야? 근데 그 방향을 누가 결정해? 위치야, 속도야? 방향 누가 결정했어? VT가 결정했잖아. 맞아? 너는 P의 속도와 Q의 속도, P의 속도와 Q의 속도의 부호가 같다는 뜻이야. 근데 수학에서 부호가 같을 때는 둘이 곱하면 무슨 수가 나와? 양수가 되겠죠? 됐냐? 얘는 뭐야? 음수가 되겠죠? 알겠니? 네, 이렇게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겠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미분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빠른 속도로 40번부터 50번까지는 아마 순식간에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시간을 주고 싶지만 그냥 끝까지 한번 하고 가자. 알겠지? 충분히 단원이 짧아서 하면서 모르는 거 모르는 거고 6번입니다. 여기서부터 적분 파트고 실제로 미분 쪽에서 만약에 10문제가 출제가 되면 미분에서 나올 가능성은 10%입니다. 그래서 기출도 되게 적어요. 하지만 적분은 기출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금은 적분을 잘 하기 위해서 미분은 그냥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번 가겠습니다. 자, 6번이 이 세 개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위치. 이제 갑니다. 여러분, 위치의 변화량. 그 다음에 7번째. 위치의 변화량, 그 다음에 위치 8번째, 여러분 움직인 거리. 이 물체가 움직인 거리. 이 세 개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냐라는 거죠. 이 세 개. 자, 위치 변화량을 구하세요로 할 때는 반드시 시각이 2개 주어집니다. 시각이 T가 A에서 T가 B까지 변할 때라고 얘기하고요. 마찬가지야. 움직인 거리도 물어볼 때는 T가 A에서부터 T가 B까지 변했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위치는 일반적으로 시각 임의의 시각 T에 관한 어떤 함수 형태로 보통 질문을 하죠. 됐어? 자, 그럼 얘들아, 위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니? 자, 적분이야. 그리고 이 단원이 미분 파트인지 적분 파트인지 얘를 구별하는 방법은 뭐야? 내가 만약에 속도 문제가 나왔어. 근데 이건 적분이구나, 미분이구나 구별하는 거 딱 기준 하나죠. XT를 먼저 던지면 무슨 단원? 미분이죠. XT를 적분할 일이 없어, 얘들아. 알겠어? 문제 XT는 하고 뭐가 나왔어? 그럼 미분 파트야.
그런데 처음부터 VT가 나와. 그럼 뭐야? 적분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게 미분 파트인지 적분 파트인지 구별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위치 변화량 어떻게 구해? 빨리 말해. 몰라? 위치 변화량 구할 줄 몰라? 뭐야?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위치 변화량 어떻게 구한다 했어? 내가 지금 이 물체가 2에 서 있다가 이 물체가 5로 갔어. 위치 변화량이 얼마야? 3이잖아. 그러니까 위치 변화량 자체가 국어적 애들아. 국어적으로 보면 나중에 위치에서 뭐 한 거야? 처음에 위치를 뺀 게 위치 변화량이야. 선생님이 지금 몸무게가 60에서 40에 했거든? 지금 몸무게 변화량 얼마야? 정확하게 60에서 40이 됐어. 변화량 얼마? 네, 마이너스 20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20. 그냥 20이라고 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 반드시 부호가 있어요. 네, 이 i는 부호가 있다. 위치 변화한 양은 절대값의 개념이 아니야. 양, 음영, 다 부호가 살아있다. 위치 변화량. 왜? 반드시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야 되기 때문이다. 그지? 그런데 그럼 봐봐. 그럼 지금 아까 A에서의 위치고 B에서 위치니까 B에서의 위치 빼기 그지? A에서의 위치니까 이거 외쳐. 위치 함수가 T니까 위치 함수에다가 B를 넣고 위치 함수에다가 뭘 넣었어? A를 넣고 뺐다는 이야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이걸 우리가 수학에서 이렇게 나타내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내지 않나? 이렇게? 맞죠? 우리가 이거 대가라고 하면 이거 넣고 빼라는 뜻 아니었어? 맞아. 그런데 이 친구 이렇게 썼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누군가를 적분해서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적분이 거꾸로 위치의 미분이 뭐였어? 위치의 미분이 속도.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 아까 가속도 따로 표기 안 했다. 깜빡했다. 그지? 가속도 안 했군요. 네, 가속도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네,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죠. 그죠? 얘는 이제 실제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의 극한인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거 아까 번호할 때 다음에 정리할 때 얘는 속도의 변화량에서 된 거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 그때는 뭐야? 가속도의 크기는 뭐야 돼? 절대값 해야겠죠? 이거 가속도고 가속도의 크기 크기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 친구를 절대값을 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속도의 크기는 속력,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력 이렇게 붙이면 얼마나 예뻐? 그지? 근데 속도의 크기는 속력이고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아까 가속도 빼먹었으니까 추가로 넣어주세요. 됐죠? 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보세요. 누군가를 적분했고 우리가 누구를 적분해야지 위치가 나오지? 당연히 VT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결과 위치 변화량은 뭐했다? 네, 속도를 뭐 하면 된다? 속도를 적분하면 된다. 이때 제발 기냥이야. 기냥. 절대값 하면 돼 안 돼? 절대값 하면 안 된다. 기냥이야. 기냥. 절대값 하면 안 된다. 야, 정적분이라는 것은 위에 있으면 뭐야? 플러스로, 밑에 있으면 뭐야? 마이너스로 계산을 하라는 뜻이죠? 맞나요? 자, 그러면 예제로 한번 물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더 봐봐요. 봐보세요. 다시 한번 보자. 1, 2, 3, 4. 여기 시간. 1, 여기 3, 5, 7이라고 합시다. 됐죠? 자, 질문합니다. 시각 t가 아니라 1에서 7로 바뀌었을 때 위치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VT 함수입니다. 위치 변화량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그다음 플러스 3, 마이너스 얼마? 4. 이거죠? 얼마? 마이너스 3. 맞죠? 우리가 적분을 한다는 건 위에 있는 건 플러스로, 밑에는 마이너스로 계산하라는 뜻이었죠. 맞죠? 자, 그런데 자, 여기로 갑시다.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움직인 거리는 여러분이 A부터 B까지 방금 구했던 웨이트를 뭐하니? 절대값을 해서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움직인 거리는. 저거 두 개가 제일 유명했잖아. 그지? 왜 그런 거야? 사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이 물체의 운동이 이게 넓이가 1이면 1만큼 오른쪽, 2면 2만큼 왼쪽, 3이면 3만큼 다시 오른쪽.
다시 4만큼 왼쪽.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가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움직인 거리는 왼쪽으로 움직인 양도 어떻게 해야 돼? 다 플러스로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여기 있는 값을 음수로 계산하면 안 되죠? 양수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 i를 절대값에서 여러분이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됐냐? 자, 이때 여러분 VT의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어떻게 구하니? 절대값 구할 때는 적분할 때 반드시가 뭐야? 0이 되는 값 기준으로 뭐 해야 돼? 나누고 위에 있는 함수는 그대로지만 밑에 있는 사람은 마이너스 달아야 돼, 안 달아야 돼? 달아서 풀어야 되겠지? 됐어.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장 중요한 공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위치는 뭐예요? 위치는 위치와 위치 변화량의 차이에 대해서 말해보자. 뭐야? 위치와 위치 변화량의 차이. 자, 예를 들게요. 여러분 알고 있는데, 자 봐봐. 얘들아, 내가 2에 서 있었다. 2에 서 있었다. 근데 나의 위치 변화한 양이 3이야. 그럼 나의 새로운 위치는 얼마야? 5가 되겠죠? 맞니? 내가 2에 서 있다가 내가 위치가 변한 양이 3이야. 그러면 나의 위치는 좌표야. 어디로 왔어? 5로 갔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위치란 뭐냐면 여기서 점의 위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됐니? 거기에다가 뭘 더한 거야? 위치 변한 양을 더한 거야. 위치 변한 양을 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 이 i를 우리가 자 보통은 0을 넣었을 때 위치를 보통 조사하죠. 처음 시작했을 때 0의 위치를 조사하고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이 위치 변화량 0부터 어디까지? t까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죠. 알겠냐? 근데 여기가 만약에 3이다. 여기가 3이면 여기가 뭘로 바뀌어야 돼? 3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잘 안 구하죠. 이렇게 잘 안 구하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차피 VT를 적분하잖아요. 그죠? 적분하면 뭐가 나와야 돼? 적분 상수가 나오지. 그래 안 그래? 그 적분 상수가 바로 0일대의 값 아닌가?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 문제를 풀 때는 VT는 적분하고 나서 적분 상수 C가 되죠. C가 되고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적분 상수가 되는 거죠. 됐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야기죠. 너희가 어떤 i의 VT가 5t였다. 그러면 이 i의 위치는 어떻게 구하니? 그러면 여러분이 2분의 5t 제곱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위치는 플러스 뭐 해야 돼? 적분 상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렇게 안 할 거면 처음 위치 이게 바로 C 0부터 t까지 적분 알았냐? 이렇게 하던가. 그리고 나서 이제 알려준다고요. 얘가 원점에서 출발할 때 5라는 i에 있었다. 해가 5가 되는 거죠. 맞아. 그런데 얘가 시각이 1일 때 4라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면 1 넣어서 4 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적분 상수 처리를 해줘야 된다. 알겠니? 그래서 적분에서는 너무 중요한 게 자,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더 참아야 돼. 진짜 중요한 거 남았어. 조금만 더. 자, 적분에서는 물어보는 게 이건지 파악해야 된다. 알겠니? 이건지. 세 가지 중 뭘 묻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특히 위치는 처음의 위치. 이 친구가 출발이 원점이라서 적분 상수가 안 붙었던 거지. 출발이 원점이 아닌 곳에서 출발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모르는데 야, 점 A가 있는데 이 5라고 썼어. 무슨 뜻이야? 니네 점은 대문자로 표현하잖아. 가로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현재 그죠? 점 A의 위치가 얼마다? 5라는 좌표에 있다는 거야. 5,0에 A가 있는 거야. 알고 있지? 가로치고 있는 건 이 I의 좌표를 얘기하는 거니까 모르면 안 된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움직인 거리, 꿈거 똑같이 꿈거를 물었다면 1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물었다고 치면 움직인 거리는 전부 다 더해서 얼마? 9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이해됐어? 그래서 VT를 절대값으로 했다. 됐냐? 이 너희 잘 알고 있는 공식이잖아. 그지? 근데 그 다음 모르는 거 있어.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 자, 안 돼. 잠시야. 이제 두물체의 관계를 가지고 식을 못 쓰기 때문에 이 9번이 아주 중요해. 9번이. 자, 9번 간다.
자, 9번. 이제 뭐냐면 두 물체의 PQ, 네, 이 PQ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할 거야. 자, 이제 이걸 대답 못하면 안 됩니다. 자, 간다. 1번. 자, 일단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혹시 O와 P라는 점까지 거리라고 나왔을 때 어떻게 되죠? 일단 PQ 말고 O와 P의 거리 어떻게 보여요?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세우냐고 O와 P에서의 거리를 구하세요. 그럼 일단 O라는 거리라는 개념은 수직선상에서 거리가 어떻게 보여요? 얘가 2에 있고 얘가 5에 있으면 우리 거리 얼마예요? 3이잖아요. 거리라는 것은 각각의 좌표를 빼는 거죠. 맞아? 좌표를 뺀다는 건 뭐야? 위치를 빼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X의 P 있죠? P의 위치가 현재 이거고 O라는 I의 위치는 0인데 거리의 개념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절대값이 들어간다. 알겠니? 이해했어?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PQ의 거리는 P라는 점과 Q라는 사이의 거리, PQ 거리. 어떻게 해야 돼? P의 위치와 Q의 위치, 즉 P의 좌표와 Q의 좌표를 뭐 해야 돼?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P의 좌표, 자, P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VT가 주어질 거니까 여러분이 적분해야 된다. 알았냐? 적분 상수까지 다 구해야 돼. P의 위치에서 누구? 네, Q의 위치, 즉 Q의 좌표. 위치 변화량 아니야. 위치 변화량 아닙니다. 위치에서 빼고 뭐한다? 절대값. PQ 사이의 거리. 우리 작년 수능 나왔잖아요. PQ 사이의 거리, 절대값. 됐어.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P와 Q가 두 번 만났네. 왜 그런 거야? 자, 그러면 PQ가 만나는 게 중요하지? PQ가 만나는 게 중요해. 자, 도영아, 너 참 괜찮아? 우리 참 깨고 나가 서자. 조금만 들어왔다가 또 졸리면 바꿔줄게. 준비 괜찮아? 기대서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자, P와 Q가 두 번 만났다. 자, 어떻게? 만난다는 게 왜 만났어? 물체가 움직이다가 왜 만난 거야? 물체가 왜 만났어? 무엇이 같았어? 자, 너네 남자친구랑 저기 어디야? 서현역에서 만나자. 그러면 서현역이라는 그 위치가 같아야지 만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여러분 만났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야? 두 물체의 위치가 같은 좌표에 왔다는 거야. P의 위치와 Q의 위치가 서로 어떻다? 같다. 그죠? 같다는데 이때 뭐야? 실근이 몇 개 있다? 두 번만 몇 개? 2개 있다. 이렇게 보면 큰일 난다. 이게 뭐부터 해야 돼? 네. 그다음 실근 아닙니다. 무슨 실근? 양의 실근. 알겠나? 양의 실근이 몇 개 있다고요? 2개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풀 때는 T가 반드시 무슨 수다? 양수다. 물론 T가 0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출발 이후에 2개 있다고 얘기하거든? 알겠냐? 출발 이후에 2개 있다. 출발 이후에 2개 있다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 그러면 여러분은 위치 구해서 같다고 놓고 푸는데 양의 실근이 2개 있다. 아시겠어요? 그럼 대부분 이제 이런 위치, 내가 이걸 구해서 뭘 할 건가, 안 할 건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문제, 다 했어요.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일반적으로 어떤 모양이 되냐? 이 아이들이 계산 과정에 상수가 나와요. K라는 상수가 나오고, 이 옆에 여러분, T에 관한 다 이제 넘겼을 때, T의 3승, 빼기 3T의 제곱, 이런 어떤 함수가 나올 겁니다. 왜? 지금부터 실근 개수 문제 아닌가? 여기서부터 무슨 문제겠어요? 방정식 문제라는 거죠.
알겠니? 나는 방정식 실분했어. 방정식 문제예요. 방정식 문제면 이제 뭐 해야 돼? 그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 이런 친구를 그리고 이런 친구를 그려서 됐어? 만약에 아까처럼 이거 그 둘이 위치가 같다. 두 번 만났다 했죠? 그치? 그려서 두 번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한번 봐봐요. 이 아이를 그려보면은 자 여기서 접하고 3을 지나가는 이런 함수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 만났다고요? 아 그러면 요 지점과 요 지점을 K가 지나가면 되겠다라고 하겠지만 또 어디를 잘라야 돼? 어디를? 왼쪽 잘라야죠. 왼쪽 잘라야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실제 여기 3이고 여기는 2 넣었을 때 저 친구가 얼마냐? 8b 마이너스 4죠? 그죠?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 실제로 출발 이유라고 말했으면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K가 존재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4와 0 사이 이렇게 쓰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T가 양수인 조건에서 문제를 푸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고요. 자, 갑니다. 일단, 미분 쪽, 자, 이제 홀수번을 푸는데요. 자, 갑니다. 미분 쪽에서부터 적분 쪽으로 가면 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홀수번호 가겠습니다. 알겠죠? 홀수번호 앞에서부터 쭉쫙 풀면은 질문 생기고, 좀 시간이 많이 없어요. 자, 일단은 진짜 열심히 30분 내로 푼다고 생각으로 집중해서 쫙 풀면서 질문 만듭니다. 알았죠? 시작. 푸시면 되겠다. 홀수 보냅니다. 근데 별이 달린 건 짝수도 있으면 풀어보세요. 질문 나올 거니까. 알았죠? 자, 홀수랑 별 달린 짝수를 풉니다. 이제 잠 깨고 풀기 시작합니다. 시작. 이 질문 언제 받아줘? 이거 끝나고 다 받을까? 많이 모아놨어? 오늘 오답 정리하다 보면 조금 그래. 넌 차라리 지금 쉬고 지금 쉬고 그 나중에 쉬는 시간에는 차라리 지금 그거 괜찮지? 질문 생깁니다. 어려운 문제들도 중간중간에 숨어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돌리면 시간에 공부하고 지금 자 15분 som한테 반납하고 괜찮아? 반드시 마스터해라. 이번에 그 4월 20일 날 본 시험에 속도 거리 틀리면 다 때려버릴 거야. 됐지? 할 거야, 됐지? 됐어?